팀장님 세우실 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하시고 팀장님이 예비 팀장님에게 친절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의 가이드라인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팀장 좀 세우고 싶다.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 사진 일단은 이제 저희 가인지 내에서 비전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례인데 저한테 신선한 질문을 해주셨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의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례입니다. 제가 가인지 컨설팅 하기 전에 가인지를 통해서 이미 비전 워크숍을 진행했었던 사례고요. 제가 컨설팅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 한 분 세우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 수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서 대표님이 모든 임직원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어서 6명이 같은 직무를 하고 있던 마침 한 팀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한 팀원분이 워커홀릭이고 에이스이고 이미 재직한 지도 5년 차가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은 이 팀장님을 세운 지 9개월 차가 됐을 때 본인의 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규 팀장님이 생긴 팀에 경력직 한 분을 채용했었는데 3개월 만에 자진 퇴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팀원 중에서도 2분이 퇴사 의사를 대표님께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깊게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팀장님이 팀원분과의 소통 부재가 가장 컸습니다. 이분은 팀원일 때도 워커홀릭이었고 이제 팀장님 됐으니까 얼마나 좀 의욕이 넘치셨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 주신 일 다 받고 팀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일도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야근만 했던 분인데 주말에도 근무하고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로 좀 기대했었던 팀원과의 소통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체되다 보니까 팀원들 입장에서는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됐던 사례였습니다. 팀장이 열심히 일한다는데 뭐 그거 싫어할 경영자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팀원들이 방치돼 버린다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잘 해결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 언더백 기업에서 가장 고민인 게 어떻게 하면 팀장급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인데요. 어떻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원론적인 대답은 인사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채용, 교육, 승진, 보상, 조직 문화까지를 다 좀 이제 온라인해서 네. 그렇게 갖췄을 경우에 당연히 대표님들이 원하는 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팀장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까지가 얻어지는데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세우실 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하시고 그거를 팀장님이 예비 팀장님에게 친절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로서 보약도 줘야 되지만 네. 바로 아스피린도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스피린 최소한의 가이드는 뭡니까? 예. 최소의 가이드라인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아, 손가락. 제 세 가지. 손가락입니다. 예. 아, 네. 예. 세 가지. 예. 빠밤. 예. 첫 첫 번째. 번째는 책임이고, 두 번째는 역할이고, 세 번째는 권한입니다. 아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최소 2개씩, 총 그러면 6개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책임은 팀장의 역할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경영자가 원하는 결과물입니다. 어찌 보면 성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팀장님에게 기대되는 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권한은 팀장님이 되고 나서 대표자에게 선조치 후보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갖춘 것만으로 끝인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갖춰서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대표님보다 더 다른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팀장님 세워놓고 나서 나몰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 책임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고 지원해주고 어찌 보면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도 생깁니다. 기준이 생기니까요. 또한 팀장님 입장에서도 내가 세운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내가 세워지기 전에 대표님으로부터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책임과 역할을 당장 잘한 사람인 상태에서 세워졌다. 그럼 그것들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다 갖춰져서 팀장님 되는 사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미 대표님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 팀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저는 현장을 가면 팀장들보다는 경영자 쪽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팀장들을 만나면 한숨 쉬고 네. 우리 사장님은 권한을 안 줘요.
그런 이야기해요. 네. 권한을 안 줘요. 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안 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그 네. 눈높이가 안 맞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역할, 권한, 그리고 책임. 네. 역할, 권한, 책임. 그 이야기를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연구원님 아마 현장 같은데 네, 어제 찍은 겁니다. 아 어제입니까? 네, 어제 찍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 아주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미팅룸. 네. 전형적인 미팅룸의 모습이고 뒷모습 보니까 어떤 경영자인지 저도 아는 분이네요. 아, 그러실까요? 아는 분인데 다행히 뒷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영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네. 이런 걸 하나의 뭐 양식을 만들고 우리 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무카드를 만들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경영자가 이 개념에 대한 소양을 갖는 거. 네. 아, 책임 뭐뭐고 역할은 이런 거고 권한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다 보면 컨셉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대화를 잘 안 하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네. 영업팀장한테 어디까지 줘야 되고 뭐 네. 생산부장한테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과장급이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르니까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3개월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이 대화를 안 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영자는 팀장을 볼 때 책임감 없다 그러고 네. 팀장은 경영자한테 권한을 안 준다 그러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게 요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저께 사진입니까? 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는 뭐 어떤 부서 팀장 임명하면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 교육은 지난주에 됐었던 거고 오늘 우리 이제 쇼미더 지식을 위해서 현장감을 위해서 어찌 보면 약간의 설정사실입니다. 사실은 교육은 이미 지난주에 그렇군요. 예, 경영자분이 또 협조를 해줬습니까? 협조해 주셔서 지금 뭐 어떤 수첩 같은 것도 없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은 지난주에 이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그럼 어떤 부서였었습니까? 사실은 결론은 어떻게 도출됐으면은 대표님께서 책임은 이런 거로 좀 하고 싶다, 역할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본인 하시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으면 연구님 아직 팀장 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결론 도출했습니다. 그건 또 예상치 못한 성공이네요. 예, 왜 그러면은 이것들을 세우고 이 가이드라인을 좀 기대했던 팀장님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찰 것 같다, 아직은. 타임이 좀 이를 것 같다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네요. 네, 경영자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단어, 역할이라는 단어, 권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후보자를 네. 대입해 보면 네.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가 감이 온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경영자는 뭐 권한 위임하고 싶어 합니다. 네. 다 넘기고 경영자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네. 누가 일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경영자분들 입장에서는 권한을 위임하고 좀 더 부가치가 높은 업무에 시간을 투입하고 싶지만은 그러지 않은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업무 권한을 줬을 때 그 팀장이 정말 그 권한을 잘 수행할 실력이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넘긴 권한을 혹시 악용하진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에 보시면은 왼쪽 사례는 저희 가인지 뱅크에 제가 지금 실제로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일 업무일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네. 모든 직원들이 업무일지를 올리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 가인지 내 지식뱅크에 제가 컨설팅 끝나게 되게 되면은 매일매일 컨설팅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대표님들이 이 불안함의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대표님이 팀장에 대한 신뢰 부족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대표님이 팀장을 세웠을 때는 처음부터 신뢰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 장 팀장님, 제가 불안하지 않게 일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특정 팀장님에게 특정 기간 동안은 3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팀장으로서의 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한다든가 팀별로의 주간 피드백 미팅 내용을 기록해달라고 한다든가 직원들과 팀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눈지에 대한 골든 미팅 카드를 이런 지식뱅크에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는데 그치는 거지 이걸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한테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저희 지식뱅크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검색 기법을 약간만 노력하면 다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리 목적인 게 아니라 내가 팀장님에 대한 처음 팀장을 맡겨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알아야지 대표님도 정확하게 피드백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됐을 경우에 권한을 하나하나씩 넘겨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무에 대한 권한을 넘겼을 때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이 권한은 제가 지금 장 팀장에게 처음 넘겨드린 거니까
일단 한 달 동안은 이거를 수행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도 좀 보이도록 지식뱅크에 좀 기록을 올려주십시오. 아하. 그럼 한 달 동안 그러고 보고 믿고 맡겨도 되겠네 라고 또 신뢰가 생기면은 장 팀장님 이번에는 이런 업무도 좀 권한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이 업무도 좀 보이게 일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권한을 처음부터 많이 넘겨주고 다시 뺏는 그런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보다는 하나하나씩 신뢰 기반으로 넘기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이네요. 제가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팀장 역할의 연착륙. 맞습니다. 팀장의 연착륙.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게 화면에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그림이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좀 났거든요. 아마 경영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연착륙이면 여기가 팀장 임명이 되면 팀장 임명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 요 기간 동안에는 일지를 작성하든 일일 미팅을 하든 아니면 뭐 주간 미팅을 하든 그래서 어떤 역할은 요렇게 떨어뜨리고 어떤 역할은 좀 더 길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요때는 좀 보는 거죠. A라는 역할, B라는 역할, C라는 역할 뭐 D라는 역할은 팀장 맡으면 바로 그냥 수행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특정한 기간 이게 뭐 3개월 정도 될 수 있겠죠. 3개월 정도 된다면 앞으로 계속 하라 그러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요거는 요렇게 좀 관리합시다. 요건 요렇게 좀 봅시다. 요건 요렇게 합시다. 이 업무는 요렇게 해서 요때는 알아서 합시다. 네. 그래서 팀장의 연착륙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같은 개념인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보고해라 그러면 좀 힘들어할 거고 맞습니다. 어떤 거는 뭐 한 2번 정도만 결정하기 전에 나랑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맞습니다. 요 역할은 한 3개월 정도 나랑 같이 하면서 익히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팀장 교육도 되고 네. 도제 방식의 KRS도 되고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은데 네.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팀장을 세울 때 3가지 책임과 역할과 권한을 이야기하고 연착륙을 준비해라. 네, 맞습니다. 네. 요거 귀찮다고 안 했다가 퇴사한다. 네. 근데 이 퇴사가 그냥 한 팀장만의 퇴사가 아니라 네. 자칫 미래 팀장 것들도 다 퇴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5, 7년차 경력직 팀장급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네. 질문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허리층 없다 이야기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5년에서 7년 사이 팀장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예. 문제는 조직 내의 어떤 그 토양이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